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 34층 김현우는 오전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45세의 그는 3년 전 아내를 잃은 후 매일 같은 시간에 기계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침실 한편에 노인 아내 사진이 아직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선을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8살 아들 지훈이 아직 잠들어 있는 방 쪽을 바라보며 오늘도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현우는 어떻게 8살 아이와 소통해야 하는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이혼할 시간이야. 현우가 아들의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지훈이 부수산 머리로 나왔을 때 둘 사이의 아침 인사는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지훈은 아버지가 준비해둔 시리얼을 먹으며 스마트폰 게임에만 집중했고 현우는 회사 메일을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현우는 중견 IT 기업 테크노베이션의 전략기획실 상무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집안일과 육아를 함께 분담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출근 전 지훈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학원 픽업 시간을 확인하고 저녁 메뉴까지 생각해야 하는 일상이 그에게는 버거웠습니다. 아빠 오늘 늦어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모험가 기대하는 듯한 빛을 보았지만 오늘 스케줄을 떠올리니 답답함만 밀려왔습니다. 아마 늦을 것 같아 미모가 와서 저녁 차려줄 거야. 이주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것을 현우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항상 지훈의 마음을 잃고 적절한 말을 건넸는데 현우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현우는 곧바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 검토, 중국 진출 전략 수립, 인사평감 연담까지 오늘도 빼곡한 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업무에 몰두할 때만큼은 집안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었지만 문득 지훈의 어두워진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가족에게를 나눌 때 현우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누군가 아들 자랑을 할 때마다 자신은 지훈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지훈은 아빠를 따르는 평범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인가 둘 사이에는 첨목한 만남았습니다. 저녁 8시간 넘어서야 현우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지훈이 아버지를 힐끔 쳐다봤지만 인사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 역시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미모가 준비해둔 저녁을 혼자 먹으며 현우는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습니다. 지훈아, 내일은 주말이니까 어디 나가볼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지훈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만 남은 이 집에서 진정한 대화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현우는 아내의 빈자리가 단순히 집안일을 부담이 아니라 가족 간의 소통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밤 11시 지훈이 잠자리에 둔 후 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유능한 임원이지만 집에서는 어떻게 아들과 지내야 할지 모르는 소통 아버지를 뿐이었습니다. 니야, 이만여 간인 군가 일기를 펼쳐보며 그는 내일만큼은 지훈과 좋은 시간을 보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현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다짐했던 것처럼 지훈과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일어나 있었고 방 안은 온통 어수선했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책상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색연필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훈아, 방금 정리하자. 이게 뭐야? 현우의 목소리에는 어제까지의 다정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말에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강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리를 유도했을 것입니다. 게임 그만하고 방부터 치워. 현우가 좀 더 단호하게 말했지만 지우는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8살 아이에게는 게임이 세상의 전부였고 아버지의 잔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평일에는 회사 일로 바빠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주말까지 이런 식이면 언제 아들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거실로 나온 현우는 식탁 위에 놓인 지훈의 학습지를 발견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밀려있던 수학 문제집이었는데 절반도 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우의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학원비를 내면서까지 시킨 공부를 이렇게 소홀히 하다니에 이것도 자신의 관리 부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씨, 지훈아, 이거 뭐야? 숙제 안 했어. 현우가 학습지를 들고 지훈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곧 다시 게임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학원비를 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데 아들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지금 게임 중이에요. 지훈이 화면을 보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는데 지훈의 태도를 보니 그런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지훈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았습니다. 지훈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춰봤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당황스러운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현우 역시 자신의 행동이 너무 급작스러웠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내 폰이에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아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현우는 지훈에게 숙제를 먼저 하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았지만 연필을 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지훈은 문제를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현우는 지훈이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이것도 모르겠어? 지난번에 학원에서 배웠잖아. 현우가 지훈의 어깨너머로 문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더욱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8살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지훈은 연필을 던지고 책상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현우는 지훈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왜 자신의 아들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유가서를 몇 건 읽어봤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방에서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고 서누는 것이라서 신문을 읽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계획했던 외출은 취소되었고 집안에는 어색한 정적만 흘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현우가 주문한 치킨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치킨이었지만 지훈은 식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현우 역시
아들의 풀 죽은 모습을 보며 이연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떻게 화해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지훈의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주저됐습니다. 지훈 역시 방 안에서 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으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현우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간단히 닫아버렸습니다. 일요일 오전 현우는 어제의 일을 후회하며 참에 섰겠습니다. 지훈과의 갈등이 이대로 계속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즐겨 만들던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설탄 솜씨였지만 아들을 위한 말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지훈이 방에서 나왔을 때 현우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훈 역시 어제 일로 인해 아버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지만 현우가 직접 차린 아침 식사를 보고 지훈의 표정이 조금 누그려졌습니다. 지훈아,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한강공원에 가볼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아들의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족이 함께 자주 가던 곳이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라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현우는 지훈의 옷차림을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자신이 직접 고르겠다며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아들이 점점 독립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 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서는 길에 현우는 지훈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던 지훈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멈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우는 억지로 잡지 않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동안 현우는 지훈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학교 얘기, 친구 얘기,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물어봤지만 지훈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현우는 아들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지훈은 아빠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고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로 공원은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지훈과 함께 이런 곳에 온 것이 오랜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매주 가족 나들이를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일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어? 현우가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강변 쪽을 가리켰습니다. 현우는 아들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훈이 강물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8살이라는 아이가 무생할 정도로 성숙한 표정이었습니다. 벤치 안 자강을 바라보며 현우는 지훈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가는 길에 지훈은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뛰어노는 다른 아이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기 애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 현우가 물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날씨는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편한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지훈도 많은 변화를 겪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다시 벤치에 앉았을 때 현우는 지훈이 조금 더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작은 손관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워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원 곳곳에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현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지금쯤 셋이서 도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지훈이 엄마에게 이것저것 얘기하고 아내가 따뜻하게 대답해주는 모습이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한강공원의 오후 햇살 아래에서 현우와 지훈은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화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어제의 감정적인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쯤 현우와 지훈이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훈이 길가에 떨어진 강아지 인형을 발견하고 집어들었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린 것 같은 작은 베이지색 인형이었는데 지훈은 그것을 꼭 안고 현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빠, 이건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불쌍해요. 지훈이 인형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며 이 소지에 려했지만 인형의 더러운 상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일이 묻었고 털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그거 더러워 다시 놓고 가자. 현우가 말했지만 지훈은 인형을 덮고 가냈습니다. 지훈에게는 그 인형이 자신처럼 혼자 버려진 존재로 보였습니다. 엄마를 잃고 아빠와도 어색한 관계가 된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현우는 아들의 그런 마음을 미처 읽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져가면 안 돼요. 지훈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는 이미 지훈의 장난감이 너무 많았고 거구나 더러운 인형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 인형이 특별했습니다. 자신처럼 버려진 것을 구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 돼. 더럽고 누가 만졌는지도 모르잖아. 현우의 말에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제 게임기를 빼앗겼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지훈은 인형을 더 꼽혀야 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는 아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강변을 지나는 다른 가족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8살 아이가 더러운 인형을 안고 떼를 쓰는 모습이 창피했습니다. 현우는 지훈의 손에서 인형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훈은 인형을 놓지 않으려고 저항했습니다. 지금 당장 놓으라고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강한 어조에 옴츠로 들었지만 인형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현우가 인형을 강제로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싫어요. 왜 그래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인형을 보며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우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습니다. 단순히 더러운 인형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훈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런 걸 갖고 싶어 해? 현우가 중얼거렸지만 지훈은 들었습니다. 지훈에게는 집에 있는 장난감들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엄마가 사주었던 것들이거나 아빠가 죄책감에 사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형은 자신이 직접 발견하고 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쓰레기통으로 달려가서 인형을 다시 꺼냈습니다. 현우는 아들의 행동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움만이 쳐다보고 있었고 현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훈이 다시 인형을 안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현우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훈아, 그만하고 이리와.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형을 더 꼽아냐며 아버지를 지려봤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지훈에게 다가가서 다시 인형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훈은 안 돼요. 라고 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사랑하는데 왜 지훈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감정을 표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지훈의 떼쓰기 때문에 현우는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결국 현우는 지훈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려고 했습니다. 지훈은 저항하며 인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현우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을 비틀었고 그 순간 현우가 놓친 지훈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예. 지훈은 균형을 잃고 산책로 옆찬 디바드로 향했습니다. 지훈아, 현우가 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훈은 감정이 북받쳐서 그대로 달려나갔습니다. 인형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산책로를 따라 뛰어갔습니다. 현우는 당황해서 뒤를 쫓았지만 지훈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8살 아이의 다리로는 멀리 갈 수 없을 텐데 또 현우는 불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부끄러우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훈이 어디로 간 것일까요? 한강공원은 넓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현우는 지훈의 이름을 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외출을 하지 말았을 것입니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한강공원 산책로를 따라 계속 뛰었습니다. 품에 안은 강아지 인형이 흔들렸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8살 아이의 마음에는 온 세상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멈춰. 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지훈은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춤이 가파왔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아빠는 항상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게임도 인형도 모든 것을 반대했습니다. 엄마가 있었다면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책로는 점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주말 호우라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과 연인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훈은 사람들 사이를 피집고 뛰어갔습니다. 몇 명 사람들이 뛰어가는 아이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변 쪽으로 향하는 좁은 길로 접어들었을 때 지훈의 발이 작은 돌에 걸렸습니다. 평소였다면 쉽게 피할 수 있었겠지만 감정이 국받친 상태에서 주의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앞으로 고꾸라지며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찧었습니다. 아야. 지훈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아지 인형은 손에서 놓쳐서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 무릎을 확인했습니다. 바지가 찢어져 있었고 무릎에서 빨간 피가 수면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아픈 상처였습니다. 지훈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무릎이 따가워서 제대로 서기 어려웠습니다. 눈물이 더욱 많이 흘렀습니다. 아픈 것도 아팠지만 아버지와 싸우고 혼자 도망 나온 상황이 무서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훈 앞에 하얀 운동화가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변 산책을 하던 중 넘어진 아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은지의 얼굴을 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낯선 사람인데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은지의 부드러운 눈빛과 자연스러운 미소가 지훈에게는 마치 힘이 한 기억 속 엄마의 모습처럼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많이 다쳤구나. 은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 톤이 지훈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아플 때 달래주던 그 따뜻한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지훈은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네. 아프지? 은지가 지훈의 상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자신이 들고 있던 작은 크로스백에서 물티슈와 단청고를 꺼냈습니다. 항상 응급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은지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지훈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며 지훈은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엄마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상처를 봐주던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각도, 같은 걱정스러운 표정, 심지어 머리를 넘기는 작은 습관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잠깐만 참아, 깨끗하게 닦아줄게. 은지가 말하며 물티슈로 상처 주변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아파서 인상을 찌푸리자 은지는 다른 이야기로 아예 주의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마저도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아, 이건 너의 소중한 친구구나. 은지가 굴러간 강아지 인형을 좋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더럽다고 버리라고 했는데 이 누나는 소중한 친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엄마였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훈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응, 소중한 친구야. 지훈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인형을 털어서 깨끗하게 만든 후 지훈에게 건네줬습니다. 인형을 받아든 지훈은 은지를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상처 치료가 끝나자 지훈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은지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줬습니다. 지훈은 은지의 손을 잡는 순간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누나의 손은 엄마 손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3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누나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은지는 아이의 바른 모습과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께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혼자 왜 여기 있는 거야?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얘기가 나오자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아버지와 싸운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엄마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었다네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그렇게 간절했던 것일까요? 그럼 아빠랑 싸웠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아이의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와 홀로 육아를 하는 아버지 사이에 어려움을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를 외치는 남성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은지와 지훈 모두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은지의 옆에 조금 더 가까이 서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지는 지훈이 자신에게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이 어떤 의미로 다가간 것일까요? 곧 나타낼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은지는 지훈의 작은 손을 잡아주며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지훈아, 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지는 지훈의 상처 치료를 맞아 마무리하면서 아이의 보호자가 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은지의 옆으로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아직 아버지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은지가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나타났을 때 그는 숨을 헐떡이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을 찾기 위해 한강공원 곳곳을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지훈이 날선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현우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무릎에 반창고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시선은 곧 지훈 옆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지의 옆모습이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각도로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아이를 돌보는 자세에 심지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현우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3년 동안 잊으려고 노력했던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꿈을 꾸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봤을 때 현우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면에서 보는 지의 얼굴은 아내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미소 짓는 방식과 눈가의 주름원한 표정이 아내를 연상시켰습니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다쳤어. 현우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지훈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화가 나 있었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해서 찾아온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있어서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현우의 어색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자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지는 이 남성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그의 당황스러운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길래 간단히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은지가 현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그제야 은지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까지 아내와 비슷했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톤이 똑같았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아내와 닮았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가 더 둥거리인 말했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은지는 현우의 어색한 태도를 보며 우원과 사연이 있다는 것을 침착했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두 어른이 대화하는 것을 보며 은지의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보다 은지가 더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엄마처럼 자신을 이해해 주었고 소중한 인형도 지켜줬습니다. 지우는 은지의 소매를 살짝 잡으며 불안함을 달랐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아. 하지만 집에 가서 한 번 더 소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지가 현우에게 조언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잔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같은 톤 같은 방식으로 조언하고 챙겨줬습니다. 현우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그려졌습니다. 현우는 지우에게 다가가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우는 살짝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시선은 계속 은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들이 이날 선여성을 더 편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아빠가 미안해. 많이 아팠지. 현우가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대신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아들이 자신보다 은지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투와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누나가 다 치료해줬어요. 누나가 착해요. 지우는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아들이 누나라고 부르는 것을 보며 놀랐습니다. 지우는 낯선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였는데
이 여성에게는 완전히 마음을 연 것 같았습니다. 은지 역시 지우는 자신을 따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보다 자신에게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지우는 애 작은 손을 잡아주며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실 건가요?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 보이는데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지우는 무릎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반창고 아래로 피가 조금 더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정도는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성함이 현우가 은지에게 인사를 건네려고 했을 때 지우는 갑자기 은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돌리자 지우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눈앞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지우는의 말에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날 선 사람에게 이렇게 애착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은지 역시 놀랐지만 아예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은지예요. 괜찮으시면 병원까지 같이 가드릴까요? 아이가 저를 편안해하는 것 같아서 은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여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원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은지가 함께 가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현우는 아들의 그런 표정을 3년 만에 처음 보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지었던 그런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은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은지는 미소 지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가 또 다시 현우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미소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은지 손을 꼭 잡고 걸었고 현우는 조금 떨어져서 복잡한 심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지우는 은지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현우는 조금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낯선 여성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지하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은 지우인과 이런 친밀감을 만들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지우나, 아직 많이 아파? 은지가 지우는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우는 아들의 표정을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인가집에서는 항상 심으로 가거나 화가 난 표정만 지었는데 은지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치료해줘서 안 아파요. 누나 손이 따뜻해요. 지우는 은지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쨍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지우는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엄마 손이 따뜻해요라고 말이죠. 현우는 은지가 지우는에게 어떤 의미인지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주말오라서 꽤 붐볐습니다. 현우가 접수를 하러 간 사이 은지는 지우는과 함께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은지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 병원이 무서웠지만 은지가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애기. 지우는 아빠랑 무슨 일이 있었어?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형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지라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내 친구를 버리려고 했어요. 더럽다고 지훈이 강아지 인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아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 눈에는 더러운 인형일지 몰라도 아예 걔는 소중한 친구였을 것입니다. 특히 엄마를 잃은 아이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속상했구나. 내 친구인데 아빠가 이해해주지 않아서
은지가 지훈의 마음을 공감해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주는 어른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켜는가 접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은지와 지훈이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훈이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켜는 은지가 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눠놓는지 궁금했지만 끼어들기가 어색했습니다. 아빠도 지훈이를 많이 사랑하실 텐데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그런 것 같다. 은지가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켜는은 그 말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은지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미니터. 처음만 남미 태었던 정한 내 정을만이니터. 이민이야 온니어도. 이민이야 온니어도. 이민이야 온니어도. 이민이야 온니어도. 이민이야 온니어도. 그때 이히 그 주제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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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어른들은 때로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 마음을 제대로 봐주지 못할 때가 있어. 하지만 그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은지의 말에 지훈이 고개를 겨우 통했습니다. 켜는 은지가 자신을 변호해주는 것에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보다 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지훈이의 상처를 살펴보며 다행히 심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소독과 새로운 반창고로 충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지훈은 은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켜는은 그 모습을 보며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지훈이를 달래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은지가 그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용감하게 잘 참았네. 며칠 후면 완전히 나을 거야. 의사가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켜는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후 켜는 은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은지가 없었다면 이런 상황을 혼자 처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은지를 통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 가장 고맙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훈이가 이렇게 편안해하는 분은 처음이에요. 켜는 후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은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가 또다시 현우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지훈이가 참 착하고 예쁜 아이라고 생각해요. 아빠를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인지의 말에 현우는 놀랐습니다. 지훈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은지는 짧은 시간 동안 지훈이과 대화하며 아이의 진심을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지훈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먼저 자신의 손을 잡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은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부자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화내서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사과하다니요. 은지가 어떤 말을 해줬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아들과의 화해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지훈이 마음을 제대로 몰라줘서 켜는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자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과 이해였던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선 세 사람은 다시 한강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의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들의 손을 잡고 걸으며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께 달았습니다. 은지는 조금 뒤에서 부자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지훈이야 아이스크림 먹을래? 상처도 아프고 많이 놀랐을 텐데. 은지가 공원 입구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리키며 제안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현은 은지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지훈이를 달래줬을 것입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누나 지훈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현우는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이루어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인가집에서는 보기 어려워진 표정이었습니다. 은지 덕분에 지훈이 다시 8살 아이덕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지훈이는 좋아하는 딸기 맛을 골랐습니다. 현은우가 계산하려고 하자 은지가 먼저 나섰습니다. 현은우는 사양했지만 은지는 자신이 제안한 일이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 은지의 모습에서 현은우는 또다시 아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제 사람은 강변이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훈이와 은지와 현은우 사이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현은우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3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야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은지가 지훈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야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잠시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현은우도 아들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은지는 이 순간이 부자에게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싫어서 화낸 게 아니에요. 에빠이씨.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은우는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럼 왜 화가 났던 거야? 현은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 그쳤을 텐데 이제는 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은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서요. 나도 아빠 마음을 잘 몰랐어. 지훈이야 솔직한 대답에 혐우는 가슴이 쨍했습니다. 8살 아이가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자신의 아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은우는 지훈이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현은우는 아들의 작은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참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와 아빠도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랬어. 엄마가 있었을 때는 현은우가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아내의 얘기를 꺼내는 것이 지훈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엄마가 그리워요. 아빠도 많이 그리우시죠. 지훈이야 말에 현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자신처럼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은우는 그동안 지훈이를 너무 어린아이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지는 부자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가족이 겪은 아픔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야 앞으로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 아빠도 지훈이 마음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현은우가 약속했습니다.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현은우가 지훈이 안고 있는 강아지 인형을 가리켰습니다. 지훈이 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서 깨끗하게 빨아주자.
지훈이에게 소중한 친구라면 아빠도 소중하게 생각할게. 켜는 우의 말에 지훈이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인형을 인정해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훈은 깊어서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켜는 우도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 작은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한강공원의 벤치에 앉은 세 사람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우는 두 어른 사이에 앉아서 행복해했고 현우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은지는 이 순간이 자신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지훈이 갑자기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현은우는 당황했지만 은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놀러 갈게. 은지가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해지력 한강공원에서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현은우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은지는 이 가족에게 따뜻함을 선물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던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긴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읽어드렸던 사연 한 잔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